HBM 이제 매출 비중들이 이제 뭐 하이닉스야 뭐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사실 작년부터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유의미하게 나오지도 않은 것 같고, 이제 4, 4분기 정도 또는 내년 이제 기대해 보고는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의 이제 앞으로 전망, HBM과 관련된 전망들, 그리고 두 회사들마다 뭐 공법의 차이도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뭐 두 회사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자, HBM 삼성전자 고전하고 있는 이유를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꼽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전순환 CEO가 직접 언급을 올 초 했었죠. 칩 설계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거. 결국 HBM이라는 게 그래픽 DDR을 이제 3차원으로 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원래 그래픽 DDR은 이제 게이밍 칩셋이라든지 이제 그래픽 카드 쪽에 계속 사용되던 건데, 이제 그 칩이 2차원적으로 쌓아서 저성능에 쓸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HMAP으로 3D로 쌓아서 AI용 고성능 칩으로 가자 보니 기존에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DRAM, 그래픽 DDR의 칩 자체의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사실은 DDR 자체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4세대에서 5세대 넘어가는데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DRAM 5세대가. 그래서 지금 5세대 건너뛰고 6세대로 가려는 게 지금 삼성전자 전략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말씀하셨지만 양사 간에, 그러니까 결국에 3D를 쌓는다는 얘기는 8개 내지는 12개의 DRAM을 이제 위로 쌓아야 되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제 공법이 서로 다르다는 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층을 쌓고 필름을 입히고 압착하고 또 한 층, 그러니까 한 단계 하는 게 차근차근 가는 방법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가건물만 세워놓고 기둥만 세워놓고 그 사이에 액상으로 채워놓은 다음에 붙이는 방식인데, 이게 어쨌든 8단과 12단까지는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MR 머프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이 좀 더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특히 중요한 수율 쪽에서 좀 더 유리한 공법이라고 이미 사실상 이제 판명이 난 상황이고요. 16단은 사실은 아직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되기 아주 초반이다 보니까 16단에서도 머프 방식이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그때 되면 필름 방식이 좀 더 강점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 그래서 올해도 이제 16단이 시제품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대규모 물량이 나오는 거는 내년쯤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장비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잖아요. 기존까지는 어쨌든 한미반도체의 TC 본도가 정말 퍼포먼스가 가장 좋았었고 SK 하이닉스와 정말 뭐 동맹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관계를 하고 있었는데, 유독 삼성전자에는 마이크로에도 납품을 하고 하이닉스에도 납품을 하는데 삼성전자에는 한미반도체에 납품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장비의 퍼포먼스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해서 이 세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얘기 들어보면 이제 그래픽 칩 자체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작년 5월에 정현우 부회장이 가시면서 굉장히 그쪽에 상당히 공을 들였고, 최근에 수율이라든지 DRAM에서 뭐 5세대, 6세대 쪽에서 수율이 잘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물론 삼성전자 자체 내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결됐다면 이제 적층 단계에서 절연 물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인데, 필름 방식으로 과연 이제 성공을 했을까? 결국엔 수율 문제랑 그다음에 그쪽에서 보이드가 많이 생기게 되면은 전력 소모라든지 그다음에 트래픽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결국엔 최종적인 퍼포먼스로 이제 드러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했는지,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통 5세대 HBM이라거나 HBM3E를 홀테스트 통과했다는 얘기는 아직은 없잖아요. 결국엔 이게 관건이고 작년부터 1년 넘게 우리가 기다려왔는데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주가가 여전히 사실은 6만 엔 중후반 이상을 넘지 못하는 상황. 근데 사실 올해는 이미 뭐 시기적으로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4분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내년이 되면은 6세대 HBM4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건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샘플을 고객들한테 보낸 상황이지 퀄을 통과한 상황은 아닌 거예요. 삼성전자도 거기에 엔비디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수의 고객에게 샘플을 제공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누가 먼저 1호로 주요 고객들로부터 퀄테스트 통과한 소식이 드러나느냐가 또 굉장히 지금 관건인 건데, 올해 안에는 소식이 있겠죠. 3분기 내지는 4분기까지 있을 거 같은데, 거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주가가 10,000원 정도는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HBM 하나만 갖고도. 근데 올해도 만약에 경쟁사는 다 되는데 역시 삼성전자는 조금 또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가 되면은 당분간 횡보 장세는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주가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실적과 주가 지금 연동돼 있잖아요.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HBM만 사실은 지금 굉장히 실적이 좋은 거지. 그렇죠. HBM을 제외한 제품들도 네.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결국엔 HBM에 대야지만 DS 보면 전체 실적이 좋아지고 그게 결국 주가로 갈 수 있는 네. 부분이라서 그래서 지금 6세대 HBM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시장에서는 기대는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그 1년 동안 굉장히 그렇죠. 노력을 했는데 네. 뭐 경영진도 교체를 했는데 네. 6세대에서 좋은 소식이 있겠지. 네. 근데 그 부분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뚜껑 열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기다리는 입장인 네. 것 같습니다. 박사님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사실 저희들끼리 좀 약간 웃긴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가 전교 1등 하던 친구가 계속 전교 1등 하지 전교 2, 30등 좀 비유가 좀 그럴 수 있지만 후발주자가 갑자기 뛰어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고민이 좀 있는 거고 그리고 머프 방식하고 이제 필름형 방식 그 두 개 중에서도 방식. 네, TCF 방식도 뭐 12단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필름형이 안 됐는데 갑자기 또 잘 될 확률이 있을까? 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박사님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말씀 뭐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 일단 네. 16단으로 갈 때는 네. 아마도 기존의 방식 두 개 다가 한계가 올 것 같아요. 네. TCF 방식인지 네. 벌프 방식인지 네. 결국에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갈 것 같은데 네. 하이브리드 본딩은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네. 드리면 지금은 사실은 DRAM 칩 사이에 저렴 네. 물질도 있지만 네. 그 사이에 사실 납땜이라고 하는 옛날 네. 우리들이 좀 네. 친숙한 용어로 하면 네. 네. 납땜 해당하는 돌기가 나와 있는 네. 상태인데 그걸 아예 없애버리고 칩과 칩을 네. 직접 다이렉트로 붙이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칩 내에는 관통형 전구는 구리로 돼 있어요. 네. 전도도가 높은. 네. 그래서 구리와 구리를 얼마나 얼라인을 잘해서 네. 맞추느냐 부분인데 네. 그렇게 되면 절연층이 거의 없어지니까 발열 이슈라든지 보이드 그렇죠. 이슈가 싹 사라져 버리는 네. 거고 그렇게 되면 데이터 전송 속도도 빨라지게 네. 되고요. 근데 이 부분이 동의할 것 같습니다. 다 6세대에서는 네. 결국에는 안 가본 길이다 보니까 그렇죠. 누가 먼저 안정적으로 양산 수율을 극복을 낼 것이냐 새로운 하이브리드 네. 방식에 대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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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먼저 했느냐 나중에 했느냐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공법에 대해서 누가 먼저 양산을 성공하느냐고 성공하느냐. 수율을 안정화 잡느냐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중간에 뭔가 하나 돌기가 있는 거에 비하면 온라인이 훨씬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얼라인먼트 이슈가 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테스트 장비라든지 패키지하고 연관이 많거든요. 얼라인먼트는. 그래서 그쪽에 지금 누가 많이 공을 들였고 누가 더 많은 경험을 축적해 놨느냐 하는 네. 부분인데 거기서 그럼 삼성전자 갑자기 잘하고 이건 사실 새로운 공정이니까 그렇죠. A, B가 아닌 C로 가는 거라서 이것도 A를 다른 잘했던 사람이 문제군요. 유리하냐 B를 잘했던 사람이 유리하냐라는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예.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열려있는 네, 방식이다라고 네,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여줬던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의 협업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장비나 소재 공급단에서의 이슈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근에 좀 장비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 소부장들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 특정 장비들만 지금 사실 조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슈들도 귀신같이 냄새가 네, 나요. 그렇죠. 네, 돈 이제 주가는 좀 정직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좀 알아봤고요. 이제 마이크론 얘기 좀 해봐야 됩니다. 사실 기사는 먼저 나왔어요. 9월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먼저 공급하겠다 내년도 물량. 사실 하이닉스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크론이 사실 오히려 선제적으로 먼저 기사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HBM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한 20%, 25%까지 지금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가능성 하고 뭐 얘네 마이크론의 주요 전략들이 뭘까요? 네. 근데 이미 마이크론 점유율 21%를 찍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 목표는 사실은 옛날에 수치일 것 같고 거고, 네. 이미 이 레인지에 들어와 있는 네, 상황이고요. 네, 네. 삼성전자는 40% 정도 되다가 지금 17% 네. 곤두박질한 상황이라서 마이크론이 지금 2인자인 게 맞습니다. 네. 기술적인 면이든지 네.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로 네, 네. 볼 때. 그리고 지금 마이크론이 최근에 들어서 많은 부분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실적에서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률 상승에서도 네. 보여주고 있는데 1분기에서 2분기로 가면서 물론 가장 실적이 좋았던 거는 SK 하이닉스죠. 예. 금액으로 보든지 영업이익률로 보든지 압도적으로 1등인데 제가 이제 주목했던 거는 1분기에서 2분기로 가면서 SK 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 영업 마진이 조금 내려갔어요. 근데 마이크론은 올라갔어요. 네.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2분기는 뭐 거의 폭망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 정도로 DS 보면 전체가 6천억 원밖에 안 됐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마이크론의 상승세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눈에 띄인다라는 네.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마이크론이 원래 옛날부터 그래픽 DDR 쪽의 강자였어요. 네. 우리가 보면 이걸 언제
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되면 2012년, 13년도에 일본의 엘피다라는 기업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디램 3위 업체였었는데 이제 파산을 하면서 재무적인 문제 파산을 하면서 엘피다를 인수를 했던 게 마이크론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마이크론이 갑자기 덩치가 커진 거고 예. 그게 현재까지도 일본에서 대부분의 생산의 절반 정도가 일본에서 이루어진 네. 이유가 마이크론과 엘피다가 합병하기 때문인 건데 네. 그때 마이크론이 네. 적자 기업 망하기 직전에 있는 엘피다를 인수한 거는 이유가 네.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았던 것도 아닌데 네. 그래픽 DDR 시장 점유율이 20몇 %였어요. 엘피다가. 엘피다가 마이크론은 5% 정도. 네. 그래서 엘피다를 인수하면서 바로 시장 점유율 2위로 점프했었던 시기가 있고 예. 가장 그래픽 DDR 기술이 뛰어났던 기업 중에 하나였던 엘피다를 인수하면서 그 DNA를 그대로 가져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전체 제품의 기술로 봤을 때 뭐 삼성 하이닉스보다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래픽 DDR 기술을 뒤지지 않는다. 네네네. 그러니까 탑 티어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게 맞고 올 초에도 CES에서 보면은 젠슨왕이 자사의 고성능 그래픽 칩셋, 게이밍 칩셋을 내놓으면서 여기에 마이크론 제스목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사실은 삼성에 더 많이 들어갔는데 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게 마이크론 제품에 대해서 뭔가 사실 인상 깊은 포인트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그래픽 DDR을 근데 쌓은 게 HBM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칩셋은 이미 잘 만들고 있었던데 적층에 대한 노하우가 조금 부족했다가 네. 최근 1년 사이에 그 부분을 많이 해소했고 거기에 이제 한국 장비 업체도 또 가져가기 시작을 네.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마이크론이 최근에 우길 승천 기세를 갖게 되는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이크론이 이제 막연하게 좀 약간 아직은 좀 이제 뒤처졌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하이닉스도 어찌 보면 위협할 수 있는 위치까지도 올라갔다. 또 자국 기업이니까 또 그렇게 가능성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이닉스가 AI 메모리 시장에서 연 30% 성장씩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성장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 계약이 안 나오는 게 이제 가격 협상이 좀 이제 들어가지 않나. 이제 좀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들어갈 거고 마이크론도 본격적으로 이제 참전을 하니까 작년만큼 이제 뭔가 협상의 우위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이제 아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이 네. 반도체 공급망 전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만약에 차세대 네. 6세대 HBM 그다음에 뭐 루빈 칩이 되겠죠. 네.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이제 본격 양산한다고 네. 하면 2나노 공정을 도입할 거거든요. 네. 근데 TSMC에서 3나노에서 2나노 가면서 가격 50% 인상했어요. 예. 여기서 일단 엔비디아는 내가 사실은 이제 물량을 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TSMC 쪽에 네. 내가 납품받아야 되는 웨이퍼가 이미 50% 비싸진 상황. 그렇죠. 근데 하이닉스도 5세대 대비해서 6세대 50% 가격 정도를 인상을 시켜 30에서 네. 50% 인상을 한 상황.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신의 마진이 지금 점점 축소가 되는 거예요. TSMC도 많은 걸 요구하고 하이닉스도 많은 걸 요구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이제 결국에는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협상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인 거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TSMC가 분명히 의뢰해야 되는데 협상력이 더 위에 있고 네. 하이닉스도 의뢰해야 되는데 협상력이 위에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 좀 자존심 상하긴 하지만 이 슈퍼 의린 두 기업하고 협상을 쉽게 네. 끝내기 어려운 부분들 네. 그렇다고 원하는 대로 다 퍼주자니 본인들의 영업이익률이 내려가면 그렇죠. 분명히 이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그렇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네. 60%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타격이 크다고 네. 느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든지 가격 협상을 좀 길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네. 여기 지렛대를 쓰는 게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일 수 있는 거죠. 여차하면 너네 물량률 비중 줄이고 네. 타사 물량 쓸 거야라는 그렇죠. 것으로 그러니까 너네도 조금 가격 양보해. 이런 지금 굉장히 복잡한 고차원 네. 방정식이 네.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되겠죠. 있습니다. 사실 한 여름 정도면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온 거 보면 또는 이제 최근에 나온 거는 다행히 그래도 9월 정도면 발표가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이슈가 좀 있어서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게 나와줘야 아마 다른 소부장들도 조금 더 세게 움직이고 뭐 그런 이제 좀 줄줄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주가 보면 이제 하이닉스가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귀신같이 이제 가격이 주가가 이번에 올라간다는 주가 올라간 게 저것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2분기 D램 시장 점유율 발표를 했거든요. 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SK 하이닉스가 1위 자리 굳건히 지켰다. 삼성전자는 점유율 더 떨어지는 것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D램 최강자라는 타이틀을 지금 연속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아마 주가에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